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0년 10월 14일 오후 5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여러 문제적 행태에 대해서 아주 촌철살인 표현으로 비판해왔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진 교수에 대한 여당 측의 공격이 굉장히 노골화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는 더불어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이 진중권 교수가 자신을 향해서 조국의 똘만이다 라는 표현을 썼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소송까지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이번에는 민주당의 대변인이 공식 논평을 통해서 진중권 개인을 향한 비판을 나타냈습니다. 사실 집권 여당이 정치 평론을 하는 한 개인을 향해서 논평을 낸다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이례적인데 그 내용 자체가 너무나 원색적인 비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공방이 있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진영 상근 부대변인은 13일 공식 논평을 냈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진중권 씨는 삼국지의 예형의 길을 가고자 하십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이 글에서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진중권 씨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를 언론이 다 받아 써주고 매일매일 포털의 메인 뉴스에 랭킹되고 하니 살맛 나지요. 신이 나지요. 내 세상 같지요. 그런데 그 살맛 나는 세상이 언제까지 갈 것 같습니까? 라고 비판합니다. 굉장히 원색적이고 노골적인 표현이죠.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이게 집권 여당에서 나올 수 있는 수준의 이런 논평인가 굉장히 정말 의심스러웠는데요. 이런 표현으로 가득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아주 즉각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받아쳤네요. 아니요, 너희들 세상이잖아. 살맛 나냐고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너희들 빼고 살맛 나는 사람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공방이 오고 가게 되었느냐? 그 시작은 12일에 있었던 태백산맥의 저자죠. 조정래 작가의 발언에서부터 비롯됐습니다. 조정래 작가는 12일 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등단 50주년 기념 기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굉장히 문제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발언했냐면 반민특위는 민족 정기를 위해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자 반드시 부활시켜야 한다. 그래서 150만 정도 되는 친일파를 단죄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글쎄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대한민국에 150만의 친일파가 있다라고 한 것인지 참 이 부분도 의심스러운데 또 이렇게 덧붙입니다. 토착 왜구라고 불리우는 일본 유학을 다녀오면 무조건 다 친일파가 된다. 민족 반역자가 된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이것은 누가 들어도 문제가 있는 발언이죠. 글쎄요, 일본 유학을 다녀오신 분들이 아주 발끈해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사실 할 말이 없을 정도의 이런 발언입니다. 이에 대해서 진중권 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판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관련 기사를 링크하면서 이렇게 코멘트했습니다. 이 정도면 광기라고 해야죠. 시대착오적인 민족주의 안에 잠재되어 있는 극우적 경향이 주책 없이 발현된 것이라고 봅니다. 이게 대한민국 문인의 수준입니다. 같은 달력을 사용한다고 같은 시대를 사는 건 아닙니다. 종전 7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분의 영혼은 아직 지리산 어딘가를 헤매는 듯이라는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글 하나를 더 올렸는데요.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보시면 대통령의 따님도 일본 고쿠시칸 대학에서 유학한 것으로 아는데 일본 유학하면 친일파라니 조정래 선생이 설치하라는 반민특위에 회부되어 민족 반역자로 처단당하시겠네요.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이게 도대체 무슨 사변인지 하긴 문인들이라는 작자들이 조국 수호에 앞장서고
정경심을 위해 서명운동이나 벌이고 자빠졌으니 예고된 참사라 할 수 있지요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네, 사실 이 조정래 작가의 너무나 시대착오적 발언을 비판한 것이죠. 아니, 일본 유학을 다녀오면 다 친일파고 민족 반역자라니. 그리고 그런 자들을 지금 이 21세기에 저단을 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황당한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도 일본 유학 다녀온 걸로 다 알려져 있는데 그 사람도 그러면 다 친일파고 처단해야 될 대상이겠네요 라고 지금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비판한 것인데 지금 느닷없이 진중권 씨가 조정래 작가를 비판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집권 여당이 발끈하면서 앞서 설명드린 논평을 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민주당의 대변인이 이렇게 조금은 뜬금없는 논평을 낸 이유가 조정래 작가를 비판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비판 와중에 문다혜 씨를 언급한 것 때문에 이렇게 발끈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박진영 부대변인의 논평 뭐 이렇습니다. 진중권 씨의 조롱이 도를 넘어서 이제는 광기에 이른 듯 합니다 라고 시작을 하는데요. 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맥락을 잃지 않고 말 한마디를 드러내어 조롱함으로써 존재감을 인정받는 전략은 진중권 씨의 삶의 방식임을 잘 압니다. 이론도 없고 소신도 없는 줄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예의마저 없으시군요. 조정래 선생의 말씀이 다소 지나쳤다 하더라도 그런 식의 비아냥이 국민과 함께 고난의 시대를 일궈온 원로에게 할 말입니까? 라고 이렇게 비판하는데 지금 예의를 말하고 있는데 이 논평 자체가 너무나 예의가 없죠. 너무나 원색적인 비난으로 가득합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최소한의 인격은 남겨두기 바랍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를 언론이 다 받아 써주고 매일매일 포털의 메인 뉴스에 랭킹되고 하니 살맛 나지요? 신이 나지요? 내 세상 같지요? 그런데 그 살맛 나는 세상이 언제까지 갈 것 같습니까? 명색이 학자이자 교수 출신인 진 교수의 이론과 학설이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까? 진 교수의 강의가 조명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애석하게도 진 교수의 비아냥과 조롱이 언론과 보수 세력에 의해 소비되고 있을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논평을 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표현이 지나치고 집권 여당이 한 개인을 정말 이렇게 비난하기 위해서 공식 논평을 내도 되는 것인지 글쎄요. 이것은 집권 여당이 이런 식으로 개인을 비난하는 것은 폭력이 될 수 있죠. 자, 지난해 3월에도 민주당의 이해식 대변인이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고 표현한 것을 가지고 블룸버그 통신의 한 여기자를 가리켜서 논평을 낸 바 있습니다. 당시에 검은머리 외신 기자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미국 국적통신사의 외피를 쓰고 국가 원수를 모욕한 매국에 가까운 행위다라고 이렇게 논평을 냈다가 아주 국제적인 망신을 당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논평 이후에 당사자인 블룸버그 통신의 여기자는 상당 시간 동안 문재인 지지자들로부터 너무나 심한 공격을 받아서 휴직까지 내고 아주 많은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논평을 내는 것은 너무나 부적절하죠. 자, 그러나 진중권 씨 이에 대해서 즉각 반박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자, 진중권 씨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아니요, 너희 세상 같아요. 살맛 나냐고요? 아니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너희들 빼고 살맛 나는 사람이 있나요? 하나도 없거든요. 이분들이 실성을 했나? 공당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무엇 때문에 저렇게 약이 바짝 올랐을까? 조정래를 비판했는데 왜 성명이 민주당에서 나오는 건지 당신들 일 아니니까 신경 끄세요. 일본 유학생은 모두 친일파다. 150만 명을 반민특위의 회부에 처단하자라는 끔찍한 망언이 그저 다소 지나친 발언에 불과한가? 그리고 너희들이 미학을 아세요? 평소에 책은 읽으세요? 참고로 내가 쓴 책 당신들 교육부와 대한민국 학술원에서 실수로
우수 학술 도서로 선정했으니 앞으로 이런 불상사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빨리 블랙리스트에 올려놓으세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또 덧붙입니다. 근데 저 분노는 조정래 선생을 위한 것인가요? 아니면 대통령 영예를 위한 것인가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그리고 글 또 하나를 더 올렸는데요. 네, 이런 글을 어제 올렸습니다. 민주당의 부대변인이 예형 얘기한 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약한 해석과 강한 해석이 있겠죠. 약하게 해석하면 그냥 진중권이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밉다는 얘기일 테고, 강하게 해석하면 앞으로도 계속 그러면 아예 목줄을 끊어 놓겠다라는 협박의 중의적 표현이겠죠. 어쩌면 둘 다일 수도 있고요. 자, 아까 그 박 대변인이 진중권 씨는 삼국지의 예형의 길을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제목을 올렸는데요. 삼국지에 나오는 예형은 조조 등 당시의 권세가들을 아주 조롱하다가 결국에는 맞아 죽은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중권 씨의 말대로 이렇게 어떤 협박조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도 있어 보이네요. 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튼 공당에서 일개 네티즌의 페북질에까지 논평을 하는 것은 해괴한 일입니다. 그 내용은 또 얼마나 천박한지 자기 페이스북에나 올릴 법한 글을 버젓이 집권 여당의 공식 논평으로 내놓다니 이분들이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낙연 대표님 왜 그러셨어요? 라고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네, 집권 여당이 한 지식인의 반정부 비판에 대해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저는 신전체주의, 신독재의 길을 참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더더욱 짙게 듭니다. 감사합니다.